12번째 노트입니다. 12번째 노트에서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자간입니다.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이렇게 두 명이서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비밀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화상회의 또는 뭐 온라인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이 다수에게 똑같은 데이터를 비밀로 통신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사용자가 다수와 각자 그 키 확립을 한 다음에 n번 메시지를 보내서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통신 효율성도 별로 좋지 않고 암호하는 비용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n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수 간에 통신할 때 한 사용자가 여러 명한테 똑같은 데이터를 비밀로 전달하고 싶은데 한 번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수에게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다수가 다 그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다른 말로 그룹 키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한 그룹에서 똑같은 키를 하나의 대칭 키를 공유한 다음에 그룹 통신할 때 한 번만 메시지를 암호해서 요 데이터를 다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수에게 보낼 때 효과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려 그러면 IP 멀티캐스트라는 거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통신할 때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1대1로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한테 보내고 싶을 때 이제 유니캐스트를 두 개를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 통신 채널로 같은 메시지가 두 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멀티캐스트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목적지가 다수가 되겠죠. 멀티캐스트는 이제 유니캐스트는 항상 목적지가 하나예요. 근데 멀티캐스트는 목적지가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라우팅을 효과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 채널에 이렇게 공통으로 지나가는 채널에는 메시지가 여러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지나가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냥 받는 사람 아무나 다 받는 거가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멀티캐스트는 이제 받는 그 수신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IP 멀티캐스트는 이런 여러 명한테 메시지 보낼 때 가장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소화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런 암호화 통신에서도 멀티캐스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키로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보내야 되겠죠. 만약 서로 얘한테 보낼 때 쓰는 키, 얘한테 보낼 때 사용한 키가 다르면은 멀티캐스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니캐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다자간 그 키확립 프로토콜에서는 그룹에 한 그룹에 있으면 이 그룹에 하나의 대칭 키를 공유한 다음에 비밀 통신하고 싶으면은 메시지를 한 번만 암호하고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멀티캐스트라는 기술을 써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소화해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원래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갖춰야 된 요구 사항을 얘도 다 갖춰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얘는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 할 때 요구 사항은 키의 비밀성, 키의 확인, 키의 최근성 등등이 될 텐데, 예를 들면 키 확인 같은 거 생각해 봐요. 모든 그룹 멤버들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그룹 키에서는 키 확인 같은 거를 안 해요. 이자간에는 키를 확립한 다음에 똑같은 키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메시지 보내면 어차피 보내봤자 수신자가 복호화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보내는 게 정상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멀티캐스트에서는 100명, 1000명이 있는데 서로 다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키의 최근성 같은 경우도 난스 기법 같은 거 쓸 수는 없죠. 타임스탬프를 쓰면 모르겠는데 난스 기법을 쓰면은 이게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장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다자간 키 확립하는 게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적성입니다. 그룹의 동적성. 즉, 이 그룹에 있던 멤버들 중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이제 탈퇴해가지고, 탈퇴를 하게 되면은 이 탈퇴한 사용자는 더 이상 이 그룹에서 교환되는 비밀 통신 내용을 볼 수 없어야 돼요. 볼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사용하던 키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사용하는 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장성 있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게 또 이제 좋은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기준이 되겠죠. 동적성, 그룹 멤버가 변할 수 있는데 이 변했을 때 보통 어떤 안전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키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확장성 있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전방의 안전성, 예전에도 그 세션 키 관련해서 나오는데 용어만 같이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방의 안전성은 탈퇴한 멤버들은 이전 그룹키를 알고 있는 공격자는 새 그룹키를 몰라야 되는 거죠. 탈퇴하면 더 이상 비밀 통신을, 그룹의 비밀 통신을 못 봐야 되는 거고, 후방의 안전성은 새롭게 가입한 사람들은 예전 그룹키를 못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응용에서는 후방의 안전성보다는 전방의 안전성을 중요시합니다. 유럽 방송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IP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IPTV를 이제 그만 보려고 탈퇴했어요. 그럼 그 사용자가 갖고 있던 키는 더 이상 그 키로는 못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방의 안전성은 중요한데 후방의 안전성은 그게 응용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 말고 키 독립성이라는 개념으로 논하기도 해요. 키 독립성이라는 건 내가 몇 개의 그룹 키들을 알고 있으면 그 그룹 키를 제외한 어떤 그룹 키도 이전이나 이후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못 얻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이 전방향과 후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룹 멤버가 변할 때 그룹 키를 다시 확립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룹 키를 다시 확립할 때 쓰는 프로토콜을 조인 리브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조인은 새로운 멤버가 가입했을 때 키를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리브는 기존의 멤버가 탈퇴했을 때 그 그룹 키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과 리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이 다자간 방식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어떤 방식에 따라서 중앙집중형, 탈중앙형, 분산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제시한 이 중앙집중, 탈중앙, 분산형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한번 이 개념들을 조금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용어에 대한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의미 말고, 다자간에서 의미 말고 원래 의미. 왜냐하면 탈중앙이라는 용어들이 또 많이 접하게 돼요. 특히 이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 탈중앙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는데, 탈중앙하고 분산하고 뭔 차이냐, 막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처럼 어떤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건데, 그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원래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제일 명확한 거는 중앙집중이 뭔지는 명확하죠. 중앙집중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앙집중은 이렇게 서버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그런 방식이면
중앙 집중 방식이 되는 거죠. 서버가 하나. 탈중앙은 이런 서버를 하나, 어떤 의존한 서버를 하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를 하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형이라는 건 어떤 일 처리를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중과 탈중앙을 비교하거나 중앙집중과 분산을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얘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건 어떤 거 하나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얘가 중앙인지 탈중앙인지 중앙인지 분산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래는 정확한 분류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요 개념을 인터넷 구글링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그림인데 얘는 중앙집중이 많고 얘를 탈중앙, 얘를 분산으로 소개하는데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진정한 탈중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중과 탈중앙을 비교하시고 중앙집중과 분산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앙집중이냐 분산이냐, 그러니까 처리를 한 곳에서 하냐 여러 곳에서 나눠서 하냐, 이거는 이제 분산 개념이고요. 서버를 하나 두냐 서버를 여러 개 아예 안 두냐, 이거를 이제 중앙과 탈중앙으로 나누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은 서버 개수가 하나고 탈중앙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여러 개의 서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중앙집중에서는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하고 탈중앙은 각 노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에서는 분할되어도 계속 동작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중앙집중에서는 중앙집중이 서버가 얘가 끊기면은 서비스는 아예 스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세 개를 비교하지 마시고 중앙집중, 탈중앙, 중앙집중과 분산.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구글 서버는 통제는 중앙집중이에요. 왜냐하면 구글이 다 하거든요. 근데 서버는 분산되어 있어요. 구글 서버가 하나만 딸랑 있는 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고 한 노드가 통제하지 않으므로 탈중앙 방식이에요. 방식적으로 보면 탈중앙이고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자간에서는 stateless와 stateful 두 가지 개념으로 또 프로토콜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기반은 모든 키 갱신 세션에 빠짐없이 참여자들이 참여해야 돼요. 만약 내가 한번 참여를 못했어. 그러면 새로운 그룹 키를 얘는 못 얻어요. 앞으로도. 새롭게 서버랑 접속해서 최신 것들을 다 받아오지 않는 한 못 얻는 방식이고요. 스테인레스 방식에서는 이제 요번에 받은 것만 있고 초기에 내가 받은 게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그룹 키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방송 같은 그 IPTV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풀한 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를 언제 꺼놓을지 언제 킬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키더라도 내가 TV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룹 키가 바뀌었더라도 나는 TV를 키면은 항상 TV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스테이트레스 방식의 어떤 그룹 키 프로토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레스, 스테이트풀한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멀티캐스트 얘기를 하니까 다중 유니캐스트, 단일 멀티캐스트 이런 개념을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N개의 노드의 크기가 동일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유니캐스트와 얘네들을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를 n번 해야 되는 거예요. n번을 해야 돼요. n개 노드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멀티캐스트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기를 우리가 늘렸잖아요. 늘리면은 이제 요 링크로 어떻게 단일 멀티캐스트를 다중 유니캐스트를 하면은 여기로 이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링크에는 n번의 데이터가 지나갈 거고요. 요 각각에는 n번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 nm개를 모아서 멀티캐스트를 하면은 여기 모든 경로에 다 nm개의 메시지, 큰 메시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캐스트 할 거를 모아서 멀티캐스트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이들을 모아서 멀티캐스트 해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얘는 얘 입장에서는 되게 별로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는 작은 메시지 하나인데 얘는 뭘 받아요? NM계 되게 큰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 메시지 받은 것 중에 되게 일부만 나한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근데 얘는 그냥, 그러면 유니캐스트 하는 거 그냥 모아서 멀티캐스트 하면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자간 그룹키 프로토콜, 그룹키 확립 프로토콜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실제 효율적인 그룹키 프로토콜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직관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효율적인 방법부터 찾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직관적인 방법이 솔루션이 되냐, 솔루션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얘를 조금 개선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순한 접근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룹키를 확립해야 되는데 중앙 집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그룹키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룹 멤버들한테 똑같은 키를 다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사용자하고는 장기간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버하고. 그러면 그룹키를 처음에 확립할 때 각 사용자의 그 공유된 그 장기간 키로 그룹키를 암호해서 유니캐스트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초기 설정 비용은 필요한 암호문의 수는 몇 개예요? n개가 되겠죠. 그리고 암호화해야 되는 비용도 n개, 유니캐스트의 비용도 n이에요. 그런데 누가 탈퇴하거나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키를 갱신해야 되니까 새롭게 그룹 키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한테 주고, 아니면 누가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 포함해서 또 유니캐스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비용이 다 항상 n에 비례하게 되겠죠. n에 비례하니까 확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n에 비례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얘를 어떻게든 조금 더 줄여서 n이 점점 커져도 그 n에 비례하지 않고 아는 비용으로 좀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그 가입과 탈퇴를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어도 가입과 탈퇴 중에 하나는 이 직관적인 방법에서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입과 탈퇴 중에. 얘는 지금은 무조건 가입 탈퇴나 처음이나 n번의 유니캐스트로 새 그룹키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그룹키를 확립하게 되면은 항상 그룹키는 독립적인 그룹키이기 때문에 이제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을 다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 직관적인 방법에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가입과 탈퇴 중에 하나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뭘 계산할 수 있냐? 가입 프로토콜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이 새 멤버는 기존 그룹키를 못 봐야 되니까 새로운 그룹키를 줘야 되는데 기존 애들들은 뭐가 있어요? 옛날에 쓰고 있던 그룹키가 있는 거죠. 얘는 모르는 새 그룹키가 이전 그룹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새 그룹키를 기존 애들한테 어떻게 줘요? 각각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옛날 그룹키로 새 그룹키를 암호화해서 멀티캐스트해서 줍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그냥 개별적으로 유니캐스트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 가입 비용은 어떻게 돼요? 5완이 되죠. 얘는 한 번만 암호하면 되는 거죠. 뭐 두 번 암호하는데 상수 비용이죠. 10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얘는 암호문은 두 개만 만들면 돼요. 기존 애들한테는 한 번만 멀티캐스트 하면 되겠고 새 멤버한테 주면 돼요. 근데 이 가입 프로토콜은 5완이니까 비용이 얘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게 맥시멈. 그렇지만 탈퇴는 안 돼.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여전히 탈퇴하면은 K올드는 그 탈퇴한 멤버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K올드를 활용할 수가 없고 얘를 활용하지 못하면은 활용할 게 없는 거지.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직관적인 방법에서는 원래는 모든 비용이 5N이었는데 가입은 5완으로 계산할 수 있고 탈퇴는 5완으로 또는 5N보다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직관적인 방법을 살펴봤더니 가입은 5완, 탈퇴는 5N에 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개선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가입은 5완이니까 얘는 내버려 두고 탈퇴 프로토콜을 뭔가를 만져가지고 탈퇴를 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둘 다 선형 비용이죠. 그럼 선형 비용 아래에 있는 비용은 뭐예요? 선형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은 뭐예요? 로그 n이 있죠. 상수 로그 n.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는 5완으로 바꿀 수 있지만 5완으로 바꾸는 건 포기하는 대신에 둘 다 뭘로 바꿔요? 로그 n으로 바꾸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형 비용이 들 때 상수 비용으로 둘 다 못 바꾸면은 둘 다 뭘로 바꾸려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게 돼요. 로그 n 비용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선형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로그 n 비용으로 바꿀 때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뭘 로그 n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뭘 생각하게 돼? 뭘 생각해요? 트리, 이진 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진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 이진 트리를 어떤 이진 트리 해야 돼요?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최소 균형 이진 트리를 만들고 비용이 뭐에 비례해야 돼요? 트리의 높이. 트리에 있는 노드의 수가 아니라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면 그 비용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n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암호 기술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수업에서도 이제 우리가 뭔가 선형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개선하고 싶어. 그럼 로그 n으로 개선하는 걸 물론 상수 비용 계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로그 n 비용으로 줄이려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로그 n으로 줄이려면은 이진 트리로 모델링 해야 되겠고 이 이진 트리가 균형 트리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용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LKH라는 거예요. LKH. 이 LKH는 여러 사람이 비싼 시기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원래 직관적인 방법에서 서버, 중앙집중 방식인데
서버는 각각 사용자하고 뭘 공유하고 있어요?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사용자들을 이 트리에 어디다가 모델링해요? 단말로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단말에 이 각각 사용자와 공유한 대칭키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 얘를 쭉 해가지고 이진 트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진 트리로 만드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주간 노드들의 랜덤한 키들을 할당합니다. 랜덤한 키들. 그러니까 서버가 사용자들을 쭉 놓고 이 트리를 서버가 내부적으로 자기 자료 구조로 만든 거죠. 만들어서 단말에는 각 사용자하고 공유한 키, 요 위에는 랜덤한 키를 할당해요. 할당한 다음에 각 사용자한테 어떤 키들을 주냐면은 U1은 여기서부터 여기 루트까지 가는 있는 키들을 줘요. 얘는 요렇게 키들을 줘요. 그러면 각 사용자한테 몇 개의 키를 주게 됩니까? 로그 n개를 주죠. 로그 n개를 사용자한테 줘요. 그럼 이렇게 모든 사용자한테 로그 n개의 키를 줬어요. 그럼 모든 사용자가 다 갖고 있는 키는 어떤 키예요? 그렇죠. 루트에 있는 키는 모든 사용자가 갖고 있어요. 그럼 저 키를 뭘로 쓰면 돼요? 그룹 키로 쓰면 되죠. 그런데 쟤를 그룹 키로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또 뭘로 쓸 수 있어요? 부분 그룹 키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1에서 4까지만 주고 싶다. 그럼 얘로 이용하면은 1에서 4까지 사용자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룹 키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고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이제 키들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는 로그에 비례해요. 1000명이 있다. 그럼 한 10개 정도 키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조인과 리브는 어떻게 처리하냐? 조인은 기존 애들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입합니다. 단말로 가입해서 이제 형제 노드가 돼요. 지금은 다 이 사용자들이 다 같은 레벨에 있죠. 그럼 어느 애한테 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트리가 이렇게 해서 3명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가입해야 돼? 얘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트리의 높이를 안 늘리면서 이제 단말에 형제 노드로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가입이 되면 얘가 새롭게 가입이 되면 얘는 뭘 알아야 돼? 요 파랑색에 있는 값들을 얘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파랑색에 원래 있던 값을 그대로 쓰면은 얘가 기존에 쓰던 키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요 파랑색에 있는 노드에 할당된 키들은 바꿔줘야 돼요. 싹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키의 개수가 몇 개야? 로그 n개죠. 그리고 이 로그 n개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밑에 있는 키로 양쪽으로 암호해가지고 브로드캐스트 해주면, 멀티캐스트 하거나 유니캐스트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야? 갱신할 때 로그 n개에 비례하는 트리 높이 곱하기 2개의 메시지만 있으면 이제 그 가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처리하면은 새 사용자는 기존 키들을 모르고 새 키만 알게 됩니다. 탈퇴는 어떻게 돼? 탈퇴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U3이 탈퇴예요. 그러면 요 키들, 얘가 알고 있는 키들은 요 키들인데 요 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얘가 올라가고 요 위에 있는 요 2개의 키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또 바꿔야 되는 키가 몇 개야? 로그 n개보다 n개죠. 뭐 로그 n개 더 적을 텐데 가입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그 n개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KH는 조인과 리브가 다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요?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형 비용이 필요한 거를 내가 줄이고 싶다. 트리를 어떻게 모델링 해가지고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면은 로그 n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트리가 그 균형 트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더 비용을 줄일 수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OFT입니다. OFT. OFT는 똑같이 LKH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LKH에서는 요 중간에 있는 노드들을 어떻게 했어요? 서버가 랜덤하게 할당했습니다. 독립적인 키예요. 근데 OFT에서는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봤던 게 해시트리잖아요. 머클트리. 머클트리가 똑같이 이 두 개의 해시 값을 해시한 값이 요거가 돼요.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더 이상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밑에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U1이 유지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키들은 요 파란색 키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파란색 키들을 알아야 되는데 파란색 키들을 주는 게 아니라 K2, K34, K58의 해시 값을 줘요. 얘네들의 해시 값을 주면은 얘는 K1을 이용해서 요거 해시 값을 이용해서 요거 계산할 수 있고, 요거 해시 값과 요거를 이용해서 또 얘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이렇게 유지해요. 이렇게 유지하지만 얘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파란색이에요. 얘네들이 요 실제 요 키가 아니라 G한 해시 값을 하는 거예요. 키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입하고 탈퇴할 때 보내야 되는 메시지가 반으로 줄어요. 원래보다. 아까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한쪽만 내려오면 돼요. 왜? 항상 사용자는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요. 요거의 반대쪽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형제 노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리의 두 쪽 중에 한쪽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까는 트리 높이 곱하기 두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면 트리 높이만큼의 비용, 곱하기 2가 아니라 만큼만 비용이 들어요. 근데 물론 얘는 이제 아까와 차이점은 가입했을 때 아까는 얘가 키를 안 바꿔도 되는데 키를 바꿔야 돼요. 키를 안 바꾸게 되면 여전히 얘는 요거의 해시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바뀌는, 예전 값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는 노드에 얘가 이렇게 가입하면 얘는 자기 값을 쓰던 거를 바꿔야 돼요. 탈퇴도 마찬가지고, 탈퇴도 U3가 탈퇴하면 U3의 형제 노드인 U4는 요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OFT는 똑같은 LKH랑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비용을 반으로 줄였다. 머클 트리를 활용해 가지고 반으로 줄인 거예요. 트리에 있는 값들을 랜덤하게 할당하지 않고 이제 밑에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하게끔 만들고요. 사용자를 유지하는 게 키들이 아니라 그 키를 계산하기 위한 옆에 값을 유지하게끔 해서 항상 어떤 키의 반대쪽 한쪽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쭉 넘어가고 탈조항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산 방법인데, 이제 아까는 중앙 서버가 논리적으로 자기 서버에 이렇게 트리를 구성하고 거기에 각각 키들을 할당해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그 필요한 키 정보들을 알려주고, 키를 갱신해야 되면 또 서버가 열심히 바꿔 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각자
사용자들이 할 수는 없을까? 서버 없이 분산, 그러니까 탈중앙적으로 이 그룹 키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연구한 게 페릭입니다. 그래서 페릭은 어떻게 하냐면은 DPL만을 해요. DPL만 해서 만들고 또 얘를 이용해서 또 DPL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U1과 U2를 해서 요거 만들고 U3와 U4에서 요거 만들고 U1과 U3 또는 U2와 U4가 뭔가 해서 얘를 만들고 또 나머지 애들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번잡하겠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있을까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페릭이 요 분산 기법을 제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다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아까 LKH에서는 가입할 때 어디로 가입했어요? 단말로 가입했죠. 근데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인데 지금 이 교수님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얘가 완벽한 이진트리예요. 완벽한 이진트리면 밑으로 가입하지 않고 루트로 가입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로 가입하면 트리의 높이가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루트로 가입하면은 이제 바뀌는 게 몇 개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열로 쭉 가입이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완벽한 이진 트리 되면은 또 루트로 가입하고. 그래서 이 루트로 가입하는 거를 꼭 분산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살펴봤던 LKH, OFT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뭘 좀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된 포인트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LKH에서 여기서 이제 가입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가입하는 위치도 이렇게 아니고 다르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되게 어떤 이제 저런 교수님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뭔가 다른 것들은 생각을 막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막 고민하는데 가입하는 위치를 바꾸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이 가입한다고 해서 비용이 뭔가 로그가 뭔가 크게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고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완벽 이진 트리일 때 열로 루트로 옆으로 가입한다. 이게 뭐 제안하고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생각해낼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비슷한 건데 이 양반도 그냥 처음 사람이 계속 DPL만 해서 만들어 갔으니까 계속 DPL만 해서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요 친구는 랜등의 학생은 석사 학생인데 왜 DPL만을 계속하냐? 분산이니까 이 둘 간에는 뭔가 DPL만 해야 되겠지만 이 DPL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그 위로는 굳이 DPL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복잡하게 DPL만 하고 있냐라는 걸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당연하게 DPR만 해서 되네? 그러면 DPR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DPR만 안 해도 될까? 이런 걸 또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단한 연구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지만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 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내일 자세히 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IPTV에 뭐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 아나? 스카이 TV? 여러분 어렸을 때 스카이 TV 위성 TV 그런데 이제 썼던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유료 방송인데 유료 방송은 이제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쏘죠. 근데 이 데이터를 아무나 수신기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신기가 받아가지고 이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그 방송 콘텐츠가. 그럼 이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를 풀어야지만 TV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각 사용자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입자한테 똑같은 데이터를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정상한 사용자면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룹 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 그룹 키를 각 사용자가 풀 수 있어야지만 이제 TV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IPTV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카드를 넣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각 사용자별 키가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A라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한 채널마다. 방송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있고 그 암호화될 때 썼던 키를 또 다른 키로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된 키를 조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키로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다른 B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사용자한테 또 뭐를 줘야 돼요? 요걸 줘야 되죠. 그럼 이게 몇 개가 필요해요? 사용자가 N명이야. 그럼 N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10,000명 있으면 요게 10,000개가 전달이 됩니다. 10,000개가 항상. 근데 10,000개가 항상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없어도 이 환경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다 그룹 키잖아요. 한 사람만 갖고 있는 키가 아니라 그룹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스는 원래 언제 개발됐냐면은 예전에 그 IPTV가 없었을 때, IPTV가 없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IPTV는 양방향 통신이 돼요. 그 방송국에서 우리 집까지도 데이터가 오지만 우리 집에서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TV 방식은 그냥 거기서 쏘기만 하지 거꾸로는 못 와요. 집에 있는 TV에서 KBS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카스는 일방향 통신 채널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룹키 방식의 시스템인데 지금도 이 방식을 그대로 써요. 지금은 환경이 변했죠.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제 IPTV고 케이블 방송이고 이런 건데, 이런 데는 다 필요하면 양방향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일방향 통신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데이터들을 또 비효율적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로그 앤 비용이 되는 걸로 바꿔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N개의 데이터가 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던 그 방식을 여기서는 그냥 쓰고 있어요. 요즘은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굳이 뭔가 효율적인 걸 찾으려고 안 해. 쓰면 되니까.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워낙 통신 속도도 빠르고 컴퓨터 성능도 좋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뭔가 효율적인 거 찾지 않으면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굳이 실용적인 걸 안 쓰고 직관적인 방법을 써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야. 서비스만 잘 되면, 유지보수만 잘 되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굳이 걔를 조금 더 효과적인 애로 바꾸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내일 카스 설명드리고 다음 노트로 또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